네, 수계사 기본 개념 강의 1차 방정식 시간인데요. 일단은 이 수계사 시리즈는 문제를 많이 풀거나 고난도 문제를 접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테크닉이나 문제 푸는 테크닉이나 어떤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이 있죠. 기본 개념을 반복 정리하고 필수 요소들을 점검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인데, 이제 1차 방정식은 이제 중학교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자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1차 방정식 기본 구조가 AX는 B라고 이렇게 생겼죠. 자,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등식까지 쭉 연결되는 일련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필수 성질은 꼭 기억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ax 플러스 b라고 1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걸 풀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x는 a분의 b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x는 a분의 b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사실은 여기에는 가정이 숨어 있어요. 왜냐면 분모가 0인 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벌써 가정이 a가 0이 아닐 때라는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닐 때는 무조건 x는 a분의 b라고 대답을 해도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될 건가? 문제겠네요. 그죠? 그럼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될 건가? ax는 b에서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 자, 이때 방정식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a가 0일 때의 방정식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0 곱하기 x는 b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이제 이거를 뭐 암기를 하면 아무리 해도 뭐 문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목적은 어, 등식의 등식이가 아니라 등식이 성립하는 x값 구하기가 문제겠죠. 이 식이 성립하는 x값 구하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x는 a분의 b처럼 명확하게 나오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등식이 성립하는 x값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a가 0일 때는 0 곱하기 x는 b라고 하는데 우리의 관점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여기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등식을 만족하는,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x값이 어떻게 될 건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b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b가 0이라고 해보자. 자, 그 b가 0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 곱하기 x 이퀄 0이 되죠. 자, 정리를 해봅니다. 자, b가 0일 때는, b가 0일 때는 0 곱하기 x는 0 꼴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방정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방정식의 뜻은 등식이 성립하는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가 0일 때는 0 곱하기 x는 0꼴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x에,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자, 생각을 해볼게요.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퀄은 무조건 되죠. 그래서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b가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b가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닐 때는 0 곱하기 x 이꼴 b라고 그냥 쓸게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b가 0이 아닌데요. 0 곱하기 x는 b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x값을 구하라고 시켰습니다. 요 등식이 성립하는 x값을 구하라고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곧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왜냐하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왼쪽은 0이 되는데 오른쪽은 0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아, 이거는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이 없는 경우고 위에 거는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경우구나 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하고요. 자, 1차 방정식의 결론은 이게 끝입니다. 자,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이 없을 때는 뭐라고 하죠?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1차 방정식이 모든 거예요. 그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죠? 경우의 수를 보면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지겠죠? 이게 이 1차 방정식의 모든 해법입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이제 이런 구조로 짜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머릿속으로 잘 개념을 정리하고 왜 이렇게 된지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을 논하면 꼭 빠질 수 없는 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x를 이해하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이지만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자, 절대값 x라는 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자, 제일 중요한 사실. 절대값 x의 탄생 배경은 루트 x제곱에서 나온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2가 됩니다. 맞죠? 근데 루트 3의 제곱은 이건 그냥 3이 돼요. 자, 여기서 바로 루트 x의 성질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속에 음수가 들어가면 양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수가 들어가면 그대로 양수로 나와요. 요게 루트 x제곱의 성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x제곱의 성질을 여기 보기와 같이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루트 x제곱은 이 보기와 같이 나눠줍니다. 조건을. 자, 조건이 어떻게 되죠? 자, 방금 했죠? x가 0도 포함합니다. 루트 0은 0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경계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 자, 두 가지는 사실 이렇게 됩니다. 양수이거나 0이면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된다? x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죠. 음수는 밖으로 나올 때 플러스로 나온다. 자, 음수가 플러스로 나오는 방식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때입니다. 즉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x로 나온다예요. 이게 절대값 x의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x 간단한 거네요. 자,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온다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모든 절대값이 앞으로 똑같이 구동이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절대값 쓰이는 방정식을 이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를 볼게요. 이건 너무너무 쉽죠. x-의 절대값이 3인 경우는
3일 때와 마이너스 3이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는 5와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 절대값에 오른쪽에 1차식이 붙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처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x 마이너스 2는 뿔마 3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2x 플러스 4라고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플러스인 경우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하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1이 2x 플러스인 4인 경우가 있고요.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방정식을 풀어보면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x가 뭐가 나오죠? 3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원래 있던 절대값이 풀어진 모양처럼 자, 여기서 요 절대값이 이렇게 됐듯이 요 절대값을 이렇게 풀었다고 했을 때 답이 두 가지가 나올 건데요. 이럴 땐 항상 확인을 해줍니다. 뭘 확인해 주냐면 처음 식에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식에 대입을 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근데 x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왼쪽은 6이 되는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풀 때는 처음 식에 대입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풀이법. 원래는 절대값은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겁니다. 자, 나눠서 푸는 걸 보여줄게요. 자, 이때는 절대값의 기준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푼다는 것은 각 조건에 따라 절대값이 다르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되죠.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때 x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처음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건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니까 저게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자,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때 x값을 마이너스 1 해주고요. 처음 조건에 이제 확인해 줍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얘는 답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절대값이 쓰여 있을 때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조건을 나눠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를 볼게요. 자, 절대값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하죠? 자, 절대값을 나누는 기준은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게 기준인데요. 첫 번째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2, 두 번째 0이 되는 게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2와 3을 경계로 세 군데로 나눠줘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이제 요걸 계산해 보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넘어가면 6. 그래서 요때 해당하는 x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항상 조건에 처음에 출발한 조건에 맞춰주는 거예요. 요것은 답이 되겠죠. 조건에 맞는 것만 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예요. 자, 이제 요때 보면 이제 요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봐야겠죠. 자, 이때는 계산해주면 첫 번째 게 마이너스가 되고요. 첫 번째 게 플러스가 되죠. 첫 번째 게 플러스가 되고 두 번째 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 계산 결과는 5 이퀄 7이 되는데요. 5는 7이라는 거 전혀 성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자, 세 번째 조건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자, 나중에 절대값의 개수가 늘어나도 풀이법은 똑같고요. 이 방식은 부등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1이 7 그리고 8이 돼서 x는 4가 되겠죠. 처음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거는 조건에 맞다 라고 해서 이거는 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답은 x는 3과 마이너스 3과 x는 4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1차 방정식의 구조. 자, 왜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없을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 a가 0일 때를 나눠서 해주는 거고요. a가 0일 때 b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한 1차 방정식의 구조.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 이제 예제에 한번 적용을 해주면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방정식의 개념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구하기 위한 전개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X는 B꼴은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정리를 했었죠. 0이 아닐 때는 X는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A가 0일 때가 중요한데 A가 0일 때는 구조가 0 곱하기 X 이퀄 B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죠. A가 0인데 B가 0. A가 0인데 B가 0. 이때 뭐라고 했죠?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됐습니다. 자, 이해가죠? 왜?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한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닐 때였습니다. 자, 이제 이때는 구조가 어떻게 되죠? 자, 이제 이전에 했었는데 0 곱하기 x는 b인데 요 b가 0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가 없다였죠. 이 구조를 만족시키는 상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절대값. 자, 절대값의 구조. 자, 이제 절대값에서는 음수가 들어가나 양수가 들어가나 무조건 플러스가 나온다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면 절대값 속이 양수일 때는 플러스로, 그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이유는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짜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거. 자, 루트 2의 제곱. 이런 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건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홀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홀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는 거긴 한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제곱근 8. 이런 거는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그래서 요 2가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제 확장하는 개념이고요.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보고 이 절대값의 상황과 루트 x제곱이 같다는 것만 인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와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제 절대값의 풀이 이제 앞에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절대값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이제 푸는 방법이 있었죠. 앞에 상수가 나왔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나왔었죠. 이때 x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x 값이 플러스 1일 때는 3이 되고 x 값이 이제 앞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제 이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 1번 같은 구조는 아까 어떻게 했었죠? 2x 마이너스 1을 4x 플러스 1로 보거나 또는 2x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로 보거나 이렇게 방정식을 두 가지 구조로 나눠서 보고 방정식을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서 보고 얘를 풀어낸 다음 처음 식에 대입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정식에서 2x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이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대입해가지고 어떤 게 근이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근이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근이 안 되고 0을 넣었을 때만 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었을 때는 처음에 넣었던 구조에 확인을 해서 되는 것만 답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처럼 이제 루트 완전 제곱에 끼어 있는 꼴이 되겠죠. 자,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자, 그러면 루트의 완전 제곱에 끼어 있는 꼴들은 이제 완전 제곱을 루트 밖을 탈출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루트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과 같겠죠. x 플러스 1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 두 가지 절대값이 끼어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이런 구조. 어차피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크기가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겠네요. 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5일 때와 x 플러스 1이 뭐일 때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일 때로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이고 나서 처음 식에 대입해서 확인하는 작업 꼭 거쳐야겠죠? 자, 첫 번째 식은 x는 마이너스 4고요. 자, 두 번째 식은 3x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을 처음 식에 대입해서 이제 성립하는지를 봅니다. 자, 마이너스 4일 때는 왼쪽이 3,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래서 이거 성립하고요.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왼쪽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1이니까 이것도 성립하네요. 자,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된 것들을 다 정리해서 풀어준 다음 처음 식에 대입해서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모델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에서 생각할 거는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제 1번 문제. 자, 평범한 1차 방정식인데 이제 미지수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미지수 부분만 잘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a제곱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놓고 풀고요. 자, 그러면 핵심이 되는 건 이거죠. 자, 처음에 원래 있던 방정식 모양으로 보면 AX는 B에서 A가 0이 아닌가, A가 0인가로 나눠주는 게 처음 구조였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검할 부분은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저기서 X 앞에 붙어 있는 이 계수 부분, 요 계수 부분이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0이 아닐 때부터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0이 아니란 소리는 A 플러스 2가 0이 아니고 A 마이너스 2도 0이 아닐 때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때는 X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요거 약분시키면 바로 X는 A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범위일 때는 답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0일 때가 중요하겠죠. 0일 때. 자, 이제 0일 때의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때는 0일 때면 어떨 때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A가 2일 때를 해볼게요. 자, A가 2일 때도 0이 되겠죠? 자, A가 2일 때를 집어넣어 보면 왼쪽은 0이 됩니다. 0 곱하기 X는 뭐가 되죠?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왼쪽은 0이 되는데 오른쪽은 4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답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해가 없다가 되겠죠. 자, 그럼 또 하나. 자, 세 번째. 이번에 0이 0이 되는데 0은 0인데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왼쪽은 0 곱하기 X고요. 오른쪽도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속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하죠? 그럼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겠네요. 아까 첫 번째는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A가 2일 때는 해가 없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는 똑같죠? 자, 2번 문제도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구조가. A제곱 마이너스 1 X고요. 자, 오른쪽도 4로 묶어보면 A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X고 오른쪽은 4,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조가 위에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하죠. 자, 이것도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거하고 이 부분 때문에 근이 나눠지는 거죠. 자, 첫 번째. A 플러스 1이 0이 아니고 A 마이너스 1도 0이 아닐 때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되죠? X는 A 플러스 1분의 4가 되고요. 자, 아까랑 똑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A가 1이면 왼쪽은 0 곱하기 X는 0. 답은 뭐가 되죠?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맞죠? 자, 세 번째. 자, 이번에 0은 0인데 어떻게 0이다? A는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왼쪽은 0, 0 곱하기 X. 근데 오른쪽은 A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이 등호를 만족하는 X 값은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답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네요. 이때는 답이 이렇게 되고 이때는 무수히 많다,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풀이법 구조
이제 익숙해져 있죠. 자, 이제 이런 구조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자, 이것도 평범한 2차 방정식처럼 하려면 x를 왼쪽으로 넘겨야겠습니다. 플러스 2x 되죠? 오른쪽은 a-2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꼴로 바꿔보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좀 전 했던 것처럼 요 앞에 있는 계수가 중요하겠네요. 자, 바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a-3이 0이 아니고 a가 2가 아닐 때 맞죠? 이때는 a-3분의 1이고요. a가 2일 때는 뭐죠? a가 2일 때는 0 곱하기 x는 0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죠. a가 3일 때는 0 곱하기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이때 세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제 2번과 예제 3번은 앞에서 풀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형은 예제 4번을 한번 점검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4번을 보면 루트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루트 제곱 부분은 절대값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루트 속이 그 다음에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기준이 되는 점은 마이너스 3과 1이 되고요. 영역은 세 군데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영역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자,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는 둘 다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두 식이 등호가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첫 번째에서는 답이 안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음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양수가 되겠죠. 자, 요거 풀면은 2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2x는 마이너스 4여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줬던 조건, 이 조건 속에 해당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있는 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둘 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등호가 절대 성립할 수 없죠. 첫 번째처럼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x가 마이너스 2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누는 기준, 그 다음에 절대값의 성질 꼭 기억합니다.